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법진로 교육을 맡게 된 신혜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학생 여러분, 오늘 법진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할 내용은 첫째, 법조인이 되려면, 둘째,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셋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조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법조인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자,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대전지방법원 사진이고요. 이 법원 안에서 재판 중에 일을 하는 재판관과 검찰관, 변호사를 실무적으로는 이제 법조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조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4년을 마친 다음에 로스쿨을 입학해서 로스쿨 3년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병행 과정을 거쳐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만 남아있고 사법시험은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야지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로스쿨이 있는 상태고요. 전국 곳곳에 로스쿨이 있습니다.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외대, 한양대까지 이제 전국 곳곳에 로스쿨이 있고 대전, 충청도 지역에는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로스쿨 입학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 로스쿨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입학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 졸업을 통해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는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서 학사 학위 학점이 인정이 되는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 하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는 없고요. 대학교 학부 과정을 거쳐서 학사 학위를 이제 가지고 졸업을 한 이후에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이제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입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에 입학을 하려면 이제 4가지의 입학 평가 요소를 이제 가지고 로스쿨 입학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학사 학위 과정 성적이고요. 두 번째는 니트 성적, 세 번째는 공인 영어 시험 성적, 네 번째는 기타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학사 학위 과정 성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졸업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리트 성적, 리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인 영어 시험 성적, 기타 활동을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부분의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시험을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먼저 1차 시험을 보면 리트 시험, 그리고 학사 학위과정 성적,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통해서 이제 1차 시험 평가를 거쳐서 일정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진 일정 인원을 가지고 2차 시험 과정을 이제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2차 시험에서는 자기소개서와 논술, 면접이 추가돼서 전체 이제 1차 시험 성적과 2차 시험 성적을 합쳐서 전체 성적, 전체 점수로 이제 입학 여부가 결정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리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로스쿨 입학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지만 이 법학 적정 시험, 리트 시험의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보다 법학 적성 시험의 이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시험을 잘 봐야지 로스쿨에 입학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학 적성 시험, 리트 시험은 이제 미국 로스쿨 제도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시험이고요. 이 시험의 이제 약자는 이 영어로 법학 적성 시험의 약자를 따서 리트 시험이라고 소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리트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요. 첫 번째 시험 영역은 언어 이해, 두 번째 시험 영역은 추리 논증, 세 번째 시험 영역은 논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이해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국어 시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국어 시험과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추리 논증은 이제 수학과 국어의 사이 이런 느낌으로 추리 논증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은 이제 어떤 지문을 읽고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이제 정리해서 쓰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리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좀 감이 쉽게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2학년도 법학 적정시험 리트 추리 논증 기출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 올해 있었던 법학 적성시험 기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질문이 있죠.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도 쉽게 이해가 될 만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단서를 주고 이 답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C와 E는 같은 나라에서 만들었다. A와 C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 신라에서 만든 유물의 수는 백제에서 만든 유물의 수보다 크다. B는 고구려에서 만들었고 F는 백제에서 만들었다. 이런 단서, 퀴즈를 주고 이 문제를 본인의 추리 논증력을 동원해서 이제 결과를 낸 다음에 문제의 답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 역시 이제 본인의 추리 논증력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적혀 있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4명의 용의자 갑을병정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각각 대답하였다. 갑, 병은 범인이다. 범인은 2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을은 내가 범인이다. 정은 범인이 아니다. 병은 나는 범인이다. 범인은 나를 포함하여 3명이다. 정은 나는 범인이 아니다. 갑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각각 2문장으로 구성된 갑을병정 4사람 각자의 대답에서 한 문장은 참이고 다른 한 문장은 거짓이라 한다. 이런 단서를 주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국어시험 같지만 또 내용은 이제 수학적인 수리력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리력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적인 추리 논증력을 본인이 동원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여러분 이제 쉽게 접해본 뭐 IQ 테스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제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IQ 테스트와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IQ 테스트는 아니고요. 이 부분 역시 본인이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독서를 많이 하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이 시험 자체도 시험 공부를 통해서 이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IQ 테스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형식이라든지 문제 내용은 이제 본인의 추리 논증력을 잘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리트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전체 지문을 많이 주고 이제 이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좀 더 복잡한 형식의 문제나 어떤 그 퀴즈를 맞추는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이 리트 시험 내용에 좀 흥미를 가지고 어떤 시험을 보는지 좀 더 궁금하신 학생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인터넷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리트 기출문제를 다 올려놨고요. 또 로스쿨 입학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로스쿨 입학 절차나 접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학생 여러분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트 법학 적성 시험을 잘 보고 로스쿨에 입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아직은 학생인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독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이제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독서를 많이 하시는 게 이 로스쿨 입학 시험을 리트 시험을 잘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추후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더라도 이 독서가 가장 큰 자양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시든 이제 기본적인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나중에 이제 로스쿨 입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한 분야의 책만 읽으시는 것보다는 인문, 사회학, 예술 등 건축,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독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독후감이나 서평을 쓰는 것도 그 독서를 더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학생 여러분들끼리 독서 토론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그런 고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어려운 책도 이제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하고 있는 고전 100권을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고전으로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책이 있어요. 아직 좀 어린 학생분이시라면 좀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좀 더 쉬운 책부터 이제 몇 권 관심이 가는 책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네 가지 요소 중 두 번째 요소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로스쿨 입학을 할 때 정식 요소로 영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걸까? 또 영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에서는 이 영어 시험, 영어 성적, 영어 어떤 실력에 대해서 다른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토익과 유탭스, 토플 이 세 가지 영어 시험 성적을 평가해서 로스쿨 입학 요소로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지원 자격으로 로스쿨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점수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토익 600점에서 850점 사이이고 각 로스쿨마다 그 점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 점수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로스쿨 지원 자격에서 영어 시험 성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패스 앤 페일이라고 해서 이 점수를 넘기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토익 700점이 지원 자격이라고 한다면 토익 700점만 넘긴다면 이제 똑같은 점수로 이제 패스로 봐서 그 이후에 어떤 점수 차이를 두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반대로 입학 평가에 있어서 적게는 5%, 많게는 25%까지 반영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도 잘하면 이제 아무래도 로스쿨 입학에서 아주 유리한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원 자격이 600점에서 850점 사이인 것이지만 실제 지원자들 대부분은 토익 점수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900점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원자들 중에서는 이제 영어에 본인이 좀 강점이 있는 경우에는 토익 만점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스쿨 입학에 좀 관심이 있고 법조인이 되는데 좀 꿈이 있다면 영어 공부를 미리 많이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어를 얼마나 어떤 방면에서 잘해야 되나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는 이 영어 시험 성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영어 말하기라든지 회화 능력도 당연히 잘하면 좋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좀 영어 회화나 말하기에 좀 자신이 없다 내지는 뭐 해외 경험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면 로스쿨 입학을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영어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 성적을 이제 잘 받는다면 이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도 잘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이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도 잘하면 이제 가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스쿨에 다닐 때 로스쿨 동기분들 중에 다양한 제2외국어 특기가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뭐 중국어를 이제 영어만큼 잘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어를 영어만큼 잘한다든지 이런 제2외국어를 잘하는 건 로스쿨 입학에서 이제 가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 외에 좋아하는 외국어가 있다 하면 그 외국어 역시 좀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이제 학생인 경우에도 대학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소개서 역시 이제 로스쿨 입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로스쿨 입학에서 들어가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활동은 거의 쓰지 않지만 이게 중고등학교 때 본인이 활동이나 관심사를 이어서 대학교에서도 그런 활동과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제 성과들을 만들어 놓고 경험들을 해 놓는다면 로스쿨 입학에서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을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만든다고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채울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항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항목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항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도 이제 한두 가지 항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리더 및 봉사자로서의 활동 내용.
그래서 봉사활동도 자신이 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경력, 기타 활동 내용. 경력은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바로 입학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닌다든지 공부를 더 한다든지 이런 경력 졸업 이후에 경력 사항을 이제 또 로스쿨 입학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활동 내용은 교육, 연구, 창작, 연수, 수상, 장학, 봉사활동 등이 있고요. 자격증 및 면허증,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로스쿨 동기분들 중에 보면 CPA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변리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다른 자격증이나 이제 면허가 있으면 로스쿨 입학에도 도움이 되시고 추후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나 면허도 로스쿨 입학에 도움이 되고요. 지원 동기, 학부 수강 내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스쿨 입학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로스쿨 입학에 여러 가지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지만 토론 대회나 모의 재판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게 로스쿨 입학에도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 또 법조인이 자기한테 잘 맞는지 이게 고민되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그 경험 자체로 본인의 적성을 찾으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토론대회나 모의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본인의 어떤 주장에 대한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제 열심히 서로 논박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이제 경험이 되실 수 있어요. 이제 저도 고등학생 때 토론 수업이 정말 재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말하기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됐고 말하기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학교, 대학교 친구들과 같이 독서 토론 대회도 나가보고 영어로 진행하는 모의 재판도 나가보고 이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수상 이제 내역이 로스쿨 입학에 도움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고 저도 스스로 이제 법조인이 흥미가 갔는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로스쿨에 입학해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된 이제 의미 있는 경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스쿨 입학 또 법조인이 되는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토론대회나 모의재판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법무부나 로스쿨에서나 아니면 법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 탐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프나 대회를 마련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법무부에서 법체험 캠프를 했던 적이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다양한 이제 법과 관련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이제 법조인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조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로스쿨 입학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다면 이러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신청을 해서 법체험 캠프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전에 했던 거지만 이 부분은 이제 매년 여러 기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다면 찾아보시고 이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스터는 이제 법무부에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했던 이제 포스트고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민사, 형사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이제 모의 재판을 하실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팀을 짜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정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가지시면 좀 더 법조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본인이 좀 더 이제 체득하실 수 있고 몸소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시면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모의 재판이나 토론 대회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 주제에 대해서 또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토론대회나 모의 재판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경험을 쌓으시면 이 수상 경력 자체로 로스쿨에 입학에 도움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법조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법조인이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지 좀 더 실질적으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법원에서 재판 방청 프로그램을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재판 방청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법원과 재판에 관심이 있다면 재판을 방청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저도 대학생이 돼서 재판 방청을 처음 해본 적이 있고 그때 법원을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이제 재판 방청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판사님과 검사님과 변호사님이 어떻게 이제 재판에 참여해서 이제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재판 방청을 보면서 이제 정말 법조인에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 이제 내가 법조인의 적성에 맞는지 이런 부분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 방청 프로그램도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신청해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법원에서 법원 견학 제도도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상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을 이제 할 수 있는 안내사항이 적혀 있고요. 이 부분은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 내에 법원에서 대부분 이렇게 재판 방청이나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같이 법원 재판 방청과 견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경우에도 이제 선택사항이 있다면 꼭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서 법원에 오셔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먼저 응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에 대해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법학 전문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변호사 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잘 마치시고 졸업을 하시면서 이 석사 학위를 취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졸업 예정자도 이제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3년 로스쿨 과정을 성실하게 마치시고 3년 이후에 졸업을 하면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호사 시험은요, 한 번에 반드시 붙어야 되시는 건 아니고요. 5년 이후에 졸업 이후에 5년 동안은 이제 5번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5번 이내에는 이제 꼭 붙으셔야지 변호사가 되실 수 있고 이 5번을 넘어가면 변호사 시험 응시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빨리 졸업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셔야지 법조인이 되시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원론적으로 들으실 수 있지만 로스쿨 과정을 성실하게 잘 따라가시면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을 이제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로스쿨 3년 과정을 이제 잘 갖추고 있고요. 로스쿨 제도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고시류 시험과 달리 언제 끝나는지, 언제 합격을 해서 언제 끝이 나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본인이 혼자 준비하기에 좀 막막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 가 주시기 때문에 본인은 학교에서 이제 해주시는 걸 잘 따라가기만 해도 이제 3년 내에 시험을 합격해서 졸업을 하실 수 있고 변호사 자격을 딸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로스쿨 성적이 나중에 변호사 활동을 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로스쿨 성적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로스쿨 과정을 잘 따라가시면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 확률이 더 커지고 이제 그 공부한 실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좀 성실하게 열심히 잘 따라가시는 게 좋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준비해온 자료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이제 실제로 그러면 로스쿨에 입학하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게 될까? 법이라는 게 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어떤 수업을 듣고 이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이 부분은 이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준의 과목들이지만 다른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들도 대부분 이 과목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민사, 형사, 상사 그리고 공법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분야가 나뉘고요. 이제 민형사 이제 과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족법이라든지 뭐 친족 상속법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실 거고요. 형사소송법, 뭐 형사정책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실 거고 이제 좀 영어나 외국어도 잘하고 좀 국제적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이제 학생 여러분이 계시다면 로스쿨에서 뭐 국제 형사법 내지는 국제기구와 관련된 어떤 법과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본인의 강점을 살리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법뿐만 아니라 회계, 증권거래 및 규제법, 그리고 M&A, 합병, 또 사회보장법, 노동관계법, 기타 등등 이런 이제 상사 법무와 관련된 수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업 거래라든지 기업 소송이라든지 또 회사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공 분야와 관련해서 내가 뭐 행정법이라든지 좀 조세증송, 경제법, 뭐 국제환경법, 뭐 행정재판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학교별로 이제 특정 좀 특화된 전공이나 이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 전공을 좀 특성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좀 과목들이 더 많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각 학교별로 이제 특성화된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로스쿨을 골라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각 학교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분야나 이제 과목 어떤 흥미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입학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일정은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일주일 동안 전체적으로는 공법과 형사법, 민사법 이 세 가지 과목을 핵심적으로 이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문제 유형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시고요.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한 부분을 열심히 이제 쏟아부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아직 중고등학생 학생이다. 아직은 뭐 대학생도 되지 않아서 이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아직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법조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본인이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시고 그 부분을 좀 더 특화를 한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로스쿨 제도의 입학 취지 자체가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학생 여러분들이 그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와 이 법학을 접목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전문 법조인이 되기를 이제 지향하는 취지로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실제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분야나 과목 그 부분을 이제 법학적인 부분과 이제 결합시켜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실 때 본인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이제 조금 더 이제 활용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고 또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가 무엇이든 그 분야도 이제 갈고 닦으면서 동시에 이 법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제도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합쳐서 이제 준비를 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정말 법조인이 되는데 관심이 많으시다면 법조인이 하는 일에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일이 글을 쓰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로서 변호사 의견서를 쓰고 또 검사로서도 공소장을 쓰고 또 판사로서도 판결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학생으로서 정말 법조인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독서를 많이 하시고 어떤 글 쓰는 다양한 활동들과 또 이제 그 글을 바탕으로 본인이 이제 얘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의 법 진로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